아까도 승부 분석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뭐 이게 운동이나 술 먹는 자리에서나 그게 그냥 일관되게 그런 게 보이거든. 남한테 징후를 못 서는데 그 품질에 대해서 이제 그 참 품질인데 서비스를 해봤기 때문에 태안에 대해서는 내보다 아는 일은 나와버려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못해. 완벽하게 해야지. 서비스를 전부 단계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옛날 도요타도 맨 처음에 영업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한 3년 영업 시키고 나서 기획도 시키고 기술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요. 바로 일본 쪽의 기업들은 오른쪽보다는 뭐 이럴 것 같고 하여튼 내가 도요타 부품체를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대부분에 가서 파이널이 영업이에요. 생산, 품질, 뭐 하에서 영업을 막 나온 친구를 영업을 시켜요. 그러니까 영업 이 사람들은 진짜 실력이 탄탄한 거 현장에서부터 이론과 실무를 다 겸해가지고 영업 과장님을 딱 만나면 진짜 똑똑해요. 실력파입니다.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 자동차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는 일본 뭐 동경대학 이런 데서 검도부 출신 검도부를 뽑아가지고 영업 현장에 보내가지고 3년 동안 자동차에 대해 좀 알게 해가지고 투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기술 좋은 사람들을 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확 키워가지고 마지막에 써가지고 엔지니어링 세일즈 하는 사람이 되실 거고. 그렇지. 이것도 마지막에 영업 아는 그래가지고 영업에서 무슨 차가 어떻게 무슨 색깔로 만들어서 하면 영업 지식에 시장에 빨리 걸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영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하는 친구들 다 그렇죠. 어떤 리스든 다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요타 부품체는 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고. 근데 도요타는 네.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 그래도 정말 세대를 거쳐가면서 품질 경영, 안전 경영, 디자인 경영까지 지금 상당히 성공을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가치 컨셉트를 잘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생산성과 또 품질 향상 그리고 기술 개발 해서 했는데 저는 조금 지금은 그런 어떤 단계적인 성장이나 꾸준한 성장보다는 이렇게 좀 어떤 이노베이션적 굉장히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들이 말씀하신 그 때에 따라서는 좀 파격적인 인재도 채용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파격적인 조직도 좀 운영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특공대 같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기타 등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굉장히 변화의 시대에 정말로 핵심적인 가치와 핵심적인 기술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좀 누구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항상 보면은 팔로우 더 리더 정책이 많았잖아요. 선진국들의 뭐 독일 업체, 일본 업체 했는데 이제는 우리 정기석 회장님 말씀하신 퍼스트 무버가 되는 전략으로의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기타 어떤 인프라들을 지금이야말로 우리도 스피드 경영이라는 게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춰가지고 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배터리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변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리튬이온에서 또 뭐 전고체 배터리도 나오고 나트륨 배터리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도 막 저기 하고 AI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떤 남들을 어떤 벤치마킹 해가지고만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좀 앞서 나가지 못하고 이니셔티브를 못 쥐면 참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를 비롯한 이런 각국의 어떤 통상 정책도 옛날에 WTO 티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변환되는 시기에는 더더욱더 굉장히 정말 파괴적인 이노베이션 또는 카이젠적이 아닌 좀 이 도약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혁신적인 어떤 생각들이 필요하다. 또 그걸 과감하게 리더십을 갖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 회장 얘기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런 데서 많이 느끼잖아. 지금 하고 있는 게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할 길 간다 그런 식으로 많이 보이거든 지금.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다. 좋습니다. 그게 난 현대기아가 아직까지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거리가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길 간다. 네. 대신. 근데 저는 그한 세분 비교도 한번 써보려 한번. 몇 년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사업이 계속 좀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다라고 종합적으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간 동반 진출한 협력사들도 고충을 심하게 겪고 또 고충만 겪은 게 아니라 그게 타겟책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돼서 거의 팔고 나오거나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겨서 정의선 회장께서 이제 협력사 대표들 다 모아서 몇백 명을 모으셔가지고 그때 제가 갔는데 되게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구매하고 하면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모기업으로서 어떤 상황에 맞는 판단을 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판단, 매니저부터 잘못 리드한 것 때문에 협력사의 대표자께서 우리가 상당한 피해를 드릴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예, 그거 그때 마북에서 있었죠. 그 참 그 모양이 보기가 좋았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뭐 꾹꾹 앓기는 하지만 나의 실수요, 나 탓이요라는 이야기를 잘 안 했단 말이죠. 그 밑에 사람은 함부로 못 하잖아요. 함부로 못 하잖아요. 왜냐면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 그런데 정의선 회장이 그 이야기를 딱 할 때 그때 많은 분들이 비록 가서 고통은 당했지만 현대차가 우리의 슬프고 쓰라린 어떤 실패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그룹의 리더로서 참으로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선 회장 그런 측면 아까 인재를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프레시한 사람들 그게 되게 제가 와닿고 기업의 미래를 보더라도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 서비스의 도덕 감정은 제 입장에서 공감, 석은 지식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한 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죠.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이게 제도적인 자제가 필요해요. 제도라는 것은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돼요. 제도적인 자제와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일종의 골프로 치면 요 기부를 줄 거냐 말 거냐, 오케이, 컨시더를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 그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m 정도가 우리가 오케이를 주자고 했는데 1.2m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물도 빠뜨리고 오비도 내고 그런 사람인데 1m 조금 넘었었다고 해서 착 쳐다보고 다 넣어라 그러면 그럼 관용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건 그런 약간의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래서 그래서 여전히 뭐 디자이너도 되고 미국 사람, 외국 사람 사장시키고 우리는 나는 그 어항에 왜 미꾸라지 뭐 한 마리 넣어놓으면 막 활력 있게 살잖아. 그게 제가 아버지는 말이야. 제가 아버지는 그래도 사람 하나 보면 검증할 때 뭐 한 3년 걸려요. 그 아주 그 신중하게 진짜 3년 본다고. 나도 직접 그걸 당했고 3년 본다고. 근데 그 방식이 이걸로 바뀌어서 똑같아. 결과는 나는 그렇게 봐. 그렇지. 매기 놓는 덕 하나 뭐 놓는 덕 하나. 매기를 한 마리 넣는. 그렇지. 증가 살아가고. 본 회장은 또 이사부장 시절에 같이 또 근무를 하고 공동부에 같이 그 뒤에 이렇게 있었는데 세 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재인 회장님은 거의 본인이 앞장서는 거예요. 뭐든지 앞장서는. 네, 뭐든지 앞장서는 현장이든 뭐든 본인이 나를 따르라는 시.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놀이를 하든 뭐 회식을 하든 뭐 그냥 본인 직접 나서서 노래 불러라, 쨍하고 했던 날 불러라 뭐 이런 식이야. 그런 뭐 본인이 직접 뛰시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요.
정몽구 회장님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는 항상 조직을 좀 엔커리지 시킨달까. 그래서 파워 뭐 이쪽에 집중하죠. 본인이 뭐 막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신다기보다 뭐 쨍하게 보면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뛰도록 뭔가 뒤를 똥똥 차고 말이지. 뭐가 좀 안 되면 잡아 당기고 뭐 속도 매겨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 사람이 긴장하도록 만드는 이런 그 경향이 되게 컸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의선 회장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은 같이 저희들 부장 때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 보링도 하고 막 이랬던 건데 그분은 보면은 뭐든지 인재를 발굴한다는 측면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시대가 자꾸 글로벌화되고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어떤 이제 미래적인 인재 이런 걸 어떻게 발굴할 거냐. 특별히 글로벌 인재도 내외부 전체를 종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내가 하려면 조직이 어떻게 프레시한 멤버들로 채워져야 되는가. 그게 되게 강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세 분의 특징이 약간 있다고 생각. 아까 말씀드린 한 분은 직접 나를 따라가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나는 별 안 해도 그거가 임마. 알아서 움직이라. 안 움직이면 내가 그냥 안 둔다.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이 좋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정주영 씨 거쳐서. 처음에는 막, 그 다음에 정세영 씨가 여기 기초를 다녔고, 그 다음에 그 MK가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가가지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 변화도 따르고 해서 여선이가 또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게 운이 좋은 거야. 그런 사람은 그 연결을 잘 만난 거지. 그 이사 시절에 기스를 보내서 좀 오라 해서 갔어요. 지금 고장 한가 오면 작품. 아니 물론 이제 제가 정정 회장님 그 문상을 우리 가족이 다 제가 그때 정원동에 살았기 때문에 집 근처에 살았어요. 갔으니까 이제 그게 그냥 뭐 문상만 한 건데 우리 장모님도 같이 가시고 와이프도. 그래 그거를 딱 기억을 했다가 불러서 그걸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몽구 아니 정의선 회장님.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 마상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쁜 중에 가족이 다 와서 그렇게 조문하신 것은 너무나 저한테 감격적이고 너무 감사하다. 직접 불러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가 다 끝나 차 한잔 가져오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불만스럽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지탄 없이 나한테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하는데 대신 그 문제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착절하게 잘 대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든지 오픈해서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이 양반은 참 이 리더로서 참 훌륭하구나. 그런 제안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오지게 부장을 불렀어. 참 덕목이 있구나. 그래서 왜 뭐 기쁜 소식 뭐 없나? 젊은 아들은 안 나왔어. 그 뭡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현대 자동차가 그 차형 보디들 고유 디자인으로 해서 포니 완이 생산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976년 2월 달부터 출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니 완의 국산화 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는 차종의 국산화 비율은 대략 70% 수준이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엔진이라든지 변속기라든지 자동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녹다운해서 국산하는 바람에 국산화율을 90%로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70% 하던 걸 어떻게 90%로 끌어올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모델을 들어와서 SKD 방식으로 들어와서 조립하던 것을 어떻게 국산화비로 끌어올 수 있는데 그걸 현대가 부품업체를 개발하고 해서 9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그런 도전 정신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잘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먹으러 가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현대차가 이제 미국 이렇게 또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미국에 너무 많이 가고 이렇게 국내는 요즘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적으니까 걱정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 한때 이제 1980 한 5, 6년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토요타를 비롯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플라자 합의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결심을 한 게 그
이런 수출의 어떤 경쟁력이 이르니까 해외 직접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짓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내부적으로는 이제 제조업 공동화라는 얘기가 그때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는 상당히 급진적으로 그때 그 일본의 상황과 비교를 해볼 때는 더 급진적으로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지금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 거기에는 뭐냐 하면 단순히 어떤 일본과 좀 그때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은 기술이 지금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시프트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양면적인 또 진출할 건 진출하고 또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 기술들은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래서 그 제조업 공동화의 부분도 메꾸면서 있던 어떤 지금 세계의 어떤 통상 질서의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체제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겠는가. 조금 그 옛날 패턴하고는 다르게 그 제조업 공동화를 갖다가 큰일 났다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쪽 우리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그 테크놀로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는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을 현대 기아에서 지금 아마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포인트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일본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 미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산업이 오늘날 1위로 올라가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 대신에 경쟁력이 없던 기업들이 많이 죽었죠. 그 대신에. 글로벌화 되는 과정이 사실 차별화되는 과정들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수사점을 주고 있네요. 그랬다가 또 안 되면 또 유턴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유턴도 다 겪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모든 어떤 전략이나 어떤 그 사고 방식 자체도 굉장히 좀 플렉서블하게 갖지 않으면 좀 안 되는 시대 같아요. 그래야지 어떤 너무 고착화된 생각만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라는 게 기술자와 관리자와 기업가의 삼각전투예요. 이렇게 기술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관리자가 굉장히 역할을 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지만 또 새로운 기술의 변혁기가 되면 기술자가 주도하는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한국은 보니까 남양 R&D 연구소가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바꾸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럼요. 인재를 많이 모으고. 아까 우리 회장님인가 우리 회장님께서 그 우리 정의선 회장님이 인재 등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더 좀 굉장히 더 활성화해서 변해가는 그 테크놀로지 시프트 시대에 그런 거를 현대기아가 이제는 팔로우 더 리더 전략이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서 항상 말씀하신 정의선 회장께서 사람을 키우는 그러한 또 사람을 또 잘 선택해서 핵심 코어 테크놀로지를 빨리 우리가 어드밴스드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해봅니다. 그 우리나라가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총 자동차의 생산량 중에 70%가량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혹시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지지 않을까? 수출량이 줄어지면 국내 부품업체의 매출액도 그만큼 줄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그 자동차 산업이 국내에서 계속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파견제, 외국인 근로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든 것이 법의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 나는 52시간만 일하지 않고 내가 90시간 일해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걸 못하고 못하겠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치명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고려하지 않을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노동의 유연성 이건 좀 사실 엉망이거든요. 저도 기업 현장에 있었지만 이게
사실 그 최저임금도 너무 빠른 속도로 갔고 너무 속도가 빨라요. 네, 너무 빠르고 또 외국인하고 차별 없이 그냥 대등 문제가 너무 빠르기도 하고 지역별로도 지역별로 업종별로 뭐 전 세계는 다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인도네시아도 달라요. 자카르타 다르고 지방 다른 우리는 서울부터 강원도 골짜기까지 똑같으니까 강원도 골짜기가 치명적이고 사실 치명적이고 그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강성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소위 뭔가 좀 기업 가정신을 가지고 발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 장벽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시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단 말이죠, 현재로서. 그러니까. 네. 세상이 자꾸 이게. 그래, 더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는 점심 때 건설업자를 하나 만났는데 자기들이 이제 해외에 나갈 때는 자기들이 일을 따면은 자기들은 못 나간대. 해서 견적이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따고 중국 업체한테 매기는데 바로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울산에서 해가지고 되겠나, 경쟁력이 있나 없지. 울산 지역이 상당히 좀 사실 위험한 게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울산 지역에서 생산했을 때 경쟁력이 있으려면 기술 경쟁력이 특별히 있어야 되는데 울산 경쟁력은 특히 연구개발 경쟁력도 없잖아요, 울산에.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몇백 명이잖아요. 참 그런 문제는 너무나 다 아는 일이지만 참으로 심각한 일이에요. 맨날 산악형 우리 활동한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호선 회장은 2020년 제가 10월경에 현대차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그 정호선 회장은 카리스마보다는 아주 직원들과 소통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제품을 체험하는 그런 경영 스타일로 저는 알려져 있다고 봅니다. 현장 중심. 그리고 그분이 처음에 취임하셔서 눈여겨볼 것은 그동안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아시다시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 이래 전환을 추진했다는 것은 아주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 시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차의 전용 플랫폼을 개발했다든지 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든지 그 자율주행 기업인 액티브하고 합작을 했다든지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한 것도 역시 미래를 보고 한 것 같아서 아주 제때 투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좋은 디자인은 좋은 비즈니스다 하는 철학이 계시가지고 기아 자동차에 계실 때부터 유럽의 디자인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오늘날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입장이 정말 좋아졌다 하는 얘기를 한 것도 이번에 철학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K 디자인 요즘 한국 자동차를 K 디자인 이런 말로 붙이고요. 또 이제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 차는 지금도 자기가 다 하는 경영이거든요. 그걸 능력 구축 경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정의선 회장님 들어오고 나서는 비유기적 경영, 그러니까 다른 회사와 협력하기 위해서 M&A도 많이 했고요. 또 전략적 제휴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모빌리티를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비유기적 성장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자, 가지고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역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해봤어? 또 가보지 않은 게 그 다음에 그 Challenge for Impossible Missions 도전 정신 그런 것을 일단 깔고서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기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 보기에는 아이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그렇습니다. 그거 막 하잖아. 그렇죠. 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뭐 노빠짐인지 몰라도 좀 겁도 나지. 이게 앞으로 되겠는가? 그렇죠. 겁도 나고 사실 하는데 뭐 계속 긍정을 하니까. 그런데 원래 저 MK 회장은 이렇게 그 승부 분석이 이렇게 운동할 때 보면 딱 나타나. 절대 뭐 이렇게 테니스를 해도 자기가 먼저 야 그만하자. 절대 말 안 합니다. 그건 뭐 철저하게 그 눈치 딱 보고. 어서오세요. 네네네. 어서오세요. 네.
뭐 현대자동차도 잘 준비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웃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유럽 특히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BMW가 그 전통적인 내연기관 사업을 지금 이끌어가면서 또 전기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걸 어떻게 균형 있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가 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도 테슬라라든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바짝 따르고 있는데 따라오는 길도가 아니라 정말 이럴 때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가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공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현대차의 경쟁자는 이제는